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집이 단순히 잠을 자고 밥을 먹는 공간이라고만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집이 여러분의 성공과 행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으신 적이 있나요? 오늘은 성공한 부자들이 집을 어떻게 활용해서 부와 행복을 끌어당기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파헤쳐 볼게요. 이 책, 부자의 방은 단순한 인테리어 가이드가 아닙니다. 성공한 4,000명의 부자들이 집을 어떻게 설계하고 관리하는지, 그리고 그 공간이 어떻게 그들의 삶을 바꿨는지 알려주는 강력한 통찰의 보고서죠. 여러분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집을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성공의 발판으로 바꾸는 방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자, 잠깐. 여러분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부자들은 왜 침실에 그렇게 신경을 쓸까요? 화장실 청결이 재물운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리고 집에 책장이 있으면 아이들의 미래가 정말 달라질까요? 이 모든 질문의 답이 이 영상 안에 있습니다. 끝까지 놓치지 말고 따라와 주세요.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중요한 안내 하나 드릴게요. 이 영상에서 소개할 부자의 방의 핵심 내용을 정리한 PDF 파일을 아래 블로그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블로그에 방문하셔서 PDF를 받아보시고 이 놀라운 책을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려요. 부자의 방은 단순한 인테리어 책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통찰을 담고 있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부자들이 집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하나씩 파헤쳐 볼까요? 본론 1. 공간의 힘집이 운명을 바꾼다. 여러분, 집을 단순히 먹고 자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부자의 방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책은 성공한 4,000명의 부자들의 집을 설계한 1급 건축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집이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운명을 바꾸는 강력한 도구라고 말해요. 부자들은 집을 선행 투자처로 여기며 공간을 통해 에너지를 충전하고 창의력을 키우며 심지어 재물운까지 끌어당긴다고 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은 집안 가구 배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나요? 가구의 위치는 한번 정해지면 쉽게 바뀌지 않죠. 하지만 그 배치 하나가 여러분의 기분, 집중력, 심지어 성공 가능성까지 바꿀 수 있다면요. 연구에 따르면 푸른 나무와 꽃이 보이는 집에 사는 사람들은 회색, 콘크리트만 보이는 집에 사는 사람들보다 행복감과 건강이 훨씬 높다고 해요. 부자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집을 꾸밀 때 기능보다 아름다움을 우선시한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집이 단순히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성공으로 이끄는 에너지를 품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부자들이 가장 신경 쓰는 공간은 어디일까요? 침실, 거실, 아니면 화장실? 놀랍게도 답은 곧 공개됩니다. 끝까지 따라와 주세요. 본론 2. 침실 생명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공간. 첫 번째로 부자들이 가장 신경 쓰는 공간은 바로 침실입니다. 여러분, 침실을 단순히 잠자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부자들은 침실을 생명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공간, 그리고 집안의 생기를 불어넣는 핵심 장소로 여긴답니다. 풍수학적으로도 침실은 재물운과 애정운을 쌓는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부자들은 침실을 약간 어두운 분위기로 유지하고 숙면에 최적화된 환경을 만든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암막 커튼을 사용해 빛을 차단하거나 따뜻한 색상의 침구를 활용해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죠. 저도 이 책을 읽고 침실에 암막 커튼을 설치해봤는데 정말 숙면의 질이 달라지더라고요. 또 침대 배치도 중요해요. 침대를 벽 모서리나 창문에 바짝 붙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왜냐? 모서리나 창문에는 탁한 기운이 모이기 때문이죠. 침실은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곳이에요. 부자들은 이 공간을 통해 심리적 안정과 에너지를 충전하며 다음 날의 성공을 준비하죠. 여러분도 침실을 다시 점검해 보세요. 조명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도 삶이 달라질 수 있답니다. 본론 3. 화장실 금전운과 건강운의 중심. 자, 다음은 좀 의외일 수도 있는 공간, 바로 화장실입니다. 여러분, 화장실이 단순히 용변을 보는 곳이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부자들은 화장실을 금전운과 건강운을 모으는 핵심 공간으로 여긴답니다. 풍수학에서는 화장실이 더러우면 돈이 모이지 않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부자들은 화장실을 남에게 자랑할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하게 관리한다고 해요. 예를 들어, 세면대 주변은 수기와 화기가 공존하는 곳이라 어지럽히지 말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변기는 뚜껑을 꼭 덮어서 나쁜 기운이 퍼지는 걸 막아야 해요. 저도 이 책을 읽고 화장실 청소를 생활화해봤는데 정말 집 전체가 더 밝고 깨끗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게다가 환기와 통풍을 잘하면 무거운 기운이 사라지고 건강운까지 올라간다고 하니
이건 꼭 실천해 봐야겠죠. 화장실은 그 집에 사는 사람의 심리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깨끗한 화장실은 안정된 마음과 자신감을 상징하죠. 여러분도 오늘 화장실 청소 시작해보세요. 자, 다음은 어떤 공간일까요? 본론 사취미 공간, 창의력과 휴식의 원천. 다음은 부자들이 반드시 마련하는 공간, 바로 취미 공간입니다. 여러분, 취미 공간이라고 하면 거창한 걸 떠올리시죠? 하지만 꼭 큰 공간이나 비싼 장비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부자의 방에서는 아이가 그림을 좋아한다면 옆에 작은 의자를 놓고 함께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 책을 읽고 방 한쪽에 기타를 두고 틈틈이 연주하는 습관을 만들어 봤어요. 정말 스트레스가 풀리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더라고요. 부자들은 특히 혼자 있는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조용히 사색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하루를 정리하고 미래를 계획하죠. 여러분도 집안 한 구석을 활용해 취미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 꼭 부자들처럼 거창할 필요는 없어요. 작은 책상에 노트를 놓고 생각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답니다. 자, 다음은 아이들의 미래를 바꾸는 공간이에요. 어떤 공간일까요? 본론 5아이들 공부방, 자립심과 창의력을 키우는 공간. 자, 이제 아이들의 공부방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아이들 공부방을 완전히 외부와 차단된 공간으로 만들어야 집중력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부자의 방은 반대예요.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은 식당이나 거실처럼 누군가가 지켜보는 공간에서 공부할 때 더 안정감을 느끼고 도전 의지를 키운다고 해요.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이라면 독립적인 공부방을 마련하되 책상의 위치를 문을 바라보게 배치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왜냐? 뒤통수가 문을 향하면 아이가 불안감을 느낄 수 있어서 집중력이 떨어진대요. 저도 이 부분을 읽고 어린 시절 책상이 문을 등지고 있어서 자주 놀랐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나레이터 공부방은 단순히 학습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아이가 꿈과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해요. 책상 주변에 영감을 주는 책이나 소품을 두면 창의력이 쑥쑥 자란답니다. 자, 다음은 가족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공간이에요. 어떤 곳일까요? 본론 6식탁과 거실, 가족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공간. 이제 식탁과 거실로 넘어가 볼게요. 식탁은 단순히 밥을 먹는 곳이 아니에요. 부자들은 식탁을 가족이 유대감을 나누고 소통하는 공간으로 여긴답니다. 부자의 방에서는 식탁을 항상 정갈하게 유지하고 원형 식탁을 활용해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하도록 유도하라고 하더라고요. 거실은 가족뿐 아니라 손님과 교류하는 공간이에요. 부자들은 거실을 활기차고 열린 공간으로 꾸며서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를 촉진하죠. 특히 아이들에게는 이런 교류가 큰 영향을 미쳐요. 예를 들어 부모가 손님을 초대해 대화하면 아이들은 다양한 직업과 삶의 방식을 접하며 더 넓은 시각을 갖게 된답니다. 저도 어린 시절 부모님, 손님들과 대화하며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됐던 기억이 나네요. 식탁과 거실은 단순한 기능적 공간이 아니라 가족의 유대감과 사회성을 키우는 곳이에요. 자, 다음은 집의 분위기를 바꾸는 비밀 병기. 뭘까요? 본론 7, 창의적인 공간, 색상과 자연의 활용. 부자들은 집을 꾸밀 때 색상과 자연 요소를 적극 활용해요. 예를 들어 파란색은 집중력과 생산성을 높이고 노란색은 창의력을 자극한다고 해요. 구글 같은 기업은 사무실의 다채로운 색상과 독특한 디자인을 활용해 직원들의 창의력을 끌어올리죠. 자연 요소도 빼놓을 수 없어요. 발코니에 미니 정원을 만들거나 관엽식물을 두면 실내 공기를 정화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준답니다. 저도 책상에 작은 선인장을 두었는데 책상 주변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지더라고요. 연구에 따르면 자연이 보이는 집에 사는 사람들은 집중력과 위기관리 능력이 더 높다고 해요. 여러분도 집에 화분 하나 추가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효과를 가져올 거예요. 자, 이제 집의 환경을 최적화하는 마지막 비밀, 바로 온도와 습도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본론 8, 온도와 습도, 쾌적한 환경의 중요성. 집이 단순히 예쁘기만 하면 충분할까요? 부자의 방은 온도와 습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해요. 최적의 실내 온도는 약 24도라고 해요. 이때 작업 효율이 가장 높죠. 온도가 20도 이하로 떨어지면 실수가 늘어나고 16도 이하에서는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대요. 습도도 중요해요. 가장 쾌적한 습도는 40에서 60%예요. 습도가 너무 낮으면 독감 같은 바이러스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겨울철 방이 건조해서 가습기를 썼더니 공기가 훨씬 쾌적해지고 집중력도 올라가더라고요.
부자들은 이런 세세한 환경 요소까지 관리하며 집을 성공의 공간으로 만들어요. 여러분도 온도와 습도를 점검해 보세요. 자, 마지막으로 가족 모두의 활력을 높이는 공간, 바로 가정도서관 이야기로 마무리해 볼게요. 본론 구가정도서관 지적 성장과 가족의 활력소. 부자들의 집에 가면 어김없이 눈에 띄는 게 있어요. 바로 큰 책장이죠. 부자의 방에서는 가정도서관이 아이들의 지적 성장뿐 아니라 가족 전체의 활력을 높인다고 해요. 책장에 아이들이 읽고 싶은 책을 두면 자연스럽게 독서 습관이 생기고 자립심도 강해진답니다. 부모가 책 읽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해요. 저도 어린 시절 부모님이 거실에서 책 읽는 모습을 보고 책을 좋아하게 됐어요. 가정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보관하는 곳이 아니라 가족이 지식을 공유하고 꿈을 응원하는 공간이에요. 여러분도 거실에 책장 하나 두어보세요. 가족 모두의 삶이 달라질 거예요. 결론, 교훈과 시사점. 자, 여기까지 부자의 방에서 배운 부자들의 공간 활용 비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책은 집이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성공과 행복을 위한 강력한 도구라는 걸 알려줬어요. 부자들은 침실, 화장실, 취미 공간, 공부방, 심지어 온도와 습도까지 세심하게 관리하며 집을 통해 에너지를 충전하고 창의력을 키우며 가족과의 유대감을 강화하죠. 이 책을 읽고 저는 제 집을 다시 돌아보게 됐어요. 어수선한 책상,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화장실, 무심코 지나쳤던 조명까지 작은 변화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많았죠.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화장실 청소를 생활화하거나 방에 화분을 두거나 책상 위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삶이 달라질 수 있답니다. 이 영상에서 소개한 부자의 방의 핵심 내용을 정리한 PDF는 제 블로그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놀라운 책, 부자의 방을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의 집을 성공과 행복의 공간으로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집을 성공의 공간으로 바꾼 사연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